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져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며 대규모 규탄 집회로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권위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34만 호는 39살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 80% 정도로 하고 구입자금도 초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브닝 뉴스입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새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숨진 여성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4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세보자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에 대해 전 위원장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다 마쳤고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했다면서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해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용처를 추궁하는 검찰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과거 금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지방선거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규탄 대회를 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이제는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세 비중이 70%나 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